리포트 대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방송과 이제 화상 중계 형식으로 서울과 뉴욕 이런 화상 중계 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이제 처음으로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시죠. 자,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안전하냐? 그랬더니요. 자, 이거는 이제 경찰 피해자 조사 내용인데요. 자, 피습 당시 김기종한테서 살해를 느꼈으면 처벌을 원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한국이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자, 서울은 안전하다. 바깥 출입 꺼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언론은 역시 한국도 뭐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공격 또는 대사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대사가 직접 안전하다, 바깥 출입도 자유자재로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이미지 좋게 해주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대사께서 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그 연결고리에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그 행보, 정치적인 이 표현 같은 걸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테러 청정국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안전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치안에 있어서는 이제 믿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표현을 혹시 위험을 표현한 것에 대한 이제 답변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그 야간에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이제 뭐 설문 항목 중 하나인데요. 뭐 그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더군다나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생각하는 혹시 우려에 있어서의 그 상황 자체를 뭐 한 번에 종식시키는 것 같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든 뭐 강력 사건이야 다 있지만 이렇게 큰 사건으로 주목을 받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말이 리포트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적절히 말했다고 보이지만 또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한국의 치안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리포트 대사가 이건 서울은 안전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앞으로의 치안 문제 이건 사실 뭐 이 외교관이라든가 미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계속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주한 외교 사절에 대해서 경호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 특히 미국인 관광객, 서양인 관광객들한테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일한 사태라든가 외국인 평범한 외국인에 대한 테러나 폭행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한번 발생했을 때는 이번 리포트 대사의 테러 문제와 이 합쳐져서 외국인들한테 많은 공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미국인 또는 외국인이라도 어떤 한국 내에서 위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우리나라의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에 드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까 걱정을 했는데 리포트 대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리포트 대사가 하지만 이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뭐 서면 조사를 받을지도 궁금했는데 우리 경찰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직접 대면 조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 리포트 대사가 직접 조사에 응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셨고 말씀을 할 때에는 법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김기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이제 미국 쪽에서 한국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라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뭐 좀 농담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면서 조사에 참석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이 리포트 대사는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김기종 씨의 변호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대사에 대해서 그 시멘트를 던질 때처럼 그냥 퍼포먼스적인 성격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검찰은 살인 미수의 혐의를 보고 있거든요. 살인 미수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살인을 할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변호사의 말처럼 살인의 의도가 없었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들이 뭐 처음부터 이제 피습을 당했을 때 어떠한 이제 생각을 받았느냐,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들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그것도 미국 대사가 살해를 느꼈고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크게 반영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해자는 나는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 정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안 원한다라고 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의 참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께서도 나는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 참작이 되어서 좀 더 약한 처벌이 될 여지도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퇴원 당일날 우리 측 그리고 미국 측 인사와 이제 만찬을 했는데 원래 예정됐던 자리이긴 하지만은 이 참석자들은 취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퇴원 당일날 이제 전역을 한 건데 그 자리에서 사건 당일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는데 편장님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 네이비실 출신이라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운 대로 응급처치하고 내가 부상 정도 어떤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순찰차가 3분, 4분 뒤에 올 때까지는 상당히 길었다라고 어떻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공포감을 가졌는데 그 3, 4분이 길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에 있을 때는 시계가 1초 갔다가 다시 백으로 왔다가 다시 1초 간다고 굉장히 시간이 늦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굉장히 행복한 순간에는 즐거운 순간에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 내가 어떤 위해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3, 4분 길지 않은 시간을 느껴지지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의 30분 이상 아마 주관적으로 볼 때는 1시간 가까이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김기종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에 앞서서 이제 종로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김기종의 변호인 쪽은 계속 퍼포먼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0년도 주한 일본 대사한테 콘크리트 덩어리 던졌을 때도 앞서서 친북 매체들 또는 선전 매체들이 지령 비슷한 걸 내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령이라고 할 때는 그 북한에 있어서는 그 비밀 지령과 이제 공개 지령으로 나눠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에게 그야말로 간첩이라든가 공작원에게 구체적인 내용만을 이제 직접 지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공개 지령의 그 형태는 이를테면 이제 그 북한 친북 매체를 통해서 뭐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기타 뭐 자주 뭐 신보라든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른바 종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일련의 그 무리와 그 단체들은 그것을 일정한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그 구심점 있는 하나의 그 선언적인 것으로 지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본인 자체도 그것에 있어서의 하나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개 지령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 대남 선전 공작의 패턴을 새롭게 지금 북한에서는 변형시키는 이런 모습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일본 그 대사 테러 했을 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선동했던 그 내용이 각 계층은 일본 반동 집부셔야 뭐 1월 8일 날 우리 민족끼리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도 일정한 선거가 있다거나 또는 뭐 과격 시위에 어쨌든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와 같은 친북 매체에 일정한 메시지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미 그 연합훈련을 앞두고 또 이미 리포트 대사가 부임했을 당시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북한 친북 매체 여러 매체에서는 사실 공격 행위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선전이 사실 있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양상 자체가 공개 지령을 통해서 남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친북 또는 종북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표 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지금 김기종에 대해서 평가가 나뉘거든요. 그렇죠. 아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치밀한 계획을 했다는 쪽이 있고 완전 광신도 비슷하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돌출적인 행동이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건 후자라면 오히려 북한에서 2월 10일 날
리퍼트에 뭐 명줄을 끊어놔야 뭐 이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 3일 후에 이 김기종은 이번 범행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범행을 하고 난 직후에 또 북한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영웅이라고 칭송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볼 때 이 김기종으로서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북한에 의해서 아주 찬양을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북한이 저를 찬양한다고 해서 기분 좋을 리가 없고 오히려 기분 나쁠 건데 김기종은 바로 종북주의자고 북한의 어떤 경도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자기를 칭찬하면 아주 기분이 업그레이드 될 사람으로 보여요. 보통 알카에다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위교도를 죽이면은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거든요. 항상 그렇게 그 사상을 주입시키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보통 자살이라는 게 보통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종도 이런 정신 구조가 완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북한에서 지령을 했건 안 했건 이런 말을 하면서 김기종을 그때 주일 대사한테 돌 던졌을 때도 김기종을 영웅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내가 이번에 그 북한이 시킨 대로 이런 범행을 하면 북한 정권에서 나를 엄청난 영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이런 왜곡된 아마 사고방식에서 범행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지령을 했건 안 했건 북한의 이번 그 방송들 이런 게 김기종에게 범행 동기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010년, 2015년 사건을 비교를 하면요. 북한이 선동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퍼트 대사의 실명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선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기종이 실천에 옮겼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이후에 북한의 평가를 보면은 김기종의 행동을 2010년 일본 대사 공격했을 때는 윤봉길 의사로 비유를 했고 이번에는 칼부림 테러라고 했지만 안중근 의사 의혹에 빗대있는데 어쨌든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어쨌든 의구심을 좀 가질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아까 이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공개 지령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특정해서 지령을 내린 게 아니고 공개 지령을 내리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따라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 수사를 할 때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공범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배후가 북한이고 이 북한이 이 사람에게 어떤 지령을 내렸다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대쪽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대사의 테러와 지금 이번 미국 대사의 테러가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개 지령을 내리면 테러를 실행하고 그럼 북한에서 옹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에 있는 어떠한 그 북한 쪽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의식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영향은 있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다시 또 국보법의 수사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김기종의 자택에서 뭔가 의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19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보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국보법을 적용을 할 때에는 이적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선동을 계속해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광고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국보법을 이번에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황선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대부분 나는 국보법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일 대사 테러와 미 대사 테러를 보면 이적 목적이 없었다. 아니면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이 북한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고 그 북한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북한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국민의 한국에는 많다는 거 본다면 그러면 또 서방에서는 아 이렇게 안보가 위험하구나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개 지령에 동참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래픽을 한번 2010년, 2015년 반복됐던 패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2010년에는 이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상당히 거셌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키리졸보 독수리 훈련 때문에 북한이 계속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었죠. 북한의 선동 내용은 일본 야망에 철수를 내려야 했는데 김기종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고 이번에는 리포트의 명줄을 끊어야 라고 했더니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과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황당하게 비유를 했는데 자, 세뇌를 당했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어떤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김기종이
실천에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정신학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지령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김기중 씨의 행동 패턴을 보면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북한의 어떤 이런 이념이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부안해동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적응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자기 얘기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고 있는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북한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구미에 맞는, 북한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참 이게 유화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 비정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사건 발생 직후에 이제 배후가 있는지, 동조 세력이 있는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분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면 배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나오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